고요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순애의 애절한 자장가. 이 노래 할아버지가 항상 부르시던 노래예요. 손녀딸 지은의 외침에 술렁이기 시작하는 조문객들. 이건 정말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자장가라니까요. 순애가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보이자 숨죽이는 장례식장. 저 영정 소개인호, 제가 직접 키운 아이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충격의 정적에 휩싸였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장례식장 건물이 겨울 오후의 차가운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바쁜 듯 발걸음을 재촉했고, 또 누군가는 지인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북적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분향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정중한 표정으로 조문을 기다렸습니다. 이곳은 재벌가의 창업주 박인호 회장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를 추모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한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홀로 앉아 있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김순애, 82세의 그녀는 허름한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작은 검은 보퉁이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주름진 손은 보퉁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해온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친 손등과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길, 나라도 지켜줘야지. 그녀의 시선이 영정사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박인호 회장의 사진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분향소 주변에는 고인의 가족들이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고 있었고, 둘째 아들 역시 격식에 맞춰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검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체면을 차리려는 마음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과 나누는 대화도 형식적이었고, 간혹 들리는 대화 내용도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는 장례식 절차나 사업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참 많이 오셨네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큰아들이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의례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한 조문객이 말하자 둘째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아버님도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애는 그런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 자식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겠지.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검은 두루마기, 낡은 검은 신발, 그리고 손때 묻은 보퉁이까지. 이 화려한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모습은 분명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서는 조문객들끼리 나누는 대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맨손으로 그 큰 회사를 일구셨다니.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셨는데. 하지만 순애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박인호 회장의 모습은 세상에 알려진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박인호의 모습을, 어린 시절의 그 작고 여린 아이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애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녀와 이제는 세상을 떠난 박인호만이 알고 있던 특별한 이유가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정치인들, 대기업 임원들,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인호 회장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저 사회적 의례를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명 조문객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간혹 플래시가 터지면서 장례식장 안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순애는 보퉁이를 더욱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박인호 회장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순애의 옆자리에 중년 여성 하나가 앉았습니다. 어머, 여기 자리 있었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여성은 순애를 흘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순애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인호야,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지만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너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장례식장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보퉁이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격식을 차리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박인호 회장과의 인연을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상주들은 그런 말들에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순애에게는 거칠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작 박인호라는 한 사람의 진짜 삶과 마음을 기리는 분위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정돈되었습니다. 조문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차례대로 분향을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줄 끝으로 향했습니다. 보퉁이를 꼭 안은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줄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면서 순애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분향소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정장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순애의 허름한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시지?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족분인가? 아니면 회사 관계자? 글쎄요. 행색을 보니까 친척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옆 여성이 대답하며 순애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순애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순애의 앞차례가 되었습니다. 분향소 앞에는 큰아들이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앞으로 나서자 큰아들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누구시죠? 큰아들이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큰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부터 인호를 알고 지냈습니다. 인호라고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건가요? 실례지만 어르신, 여기는 격식 있는 자리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뒤에 서 있던 조문객들도 무슨 일인지 목을 길게 빼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친척이 아니시면 자리를 좀 비켜주시죠.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객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분양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거나 구경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큰아들 옆에 서 있던 둘째 며느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바로 그때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친척이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행색 보니까 동냥하러 온 거 아냐? 그 말이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애의 손이 보퉁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순애는 꿋꿋이 고개를 들고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순애는 큰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줄에서 밀려난 순애를 보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서 온 분이실까? 가족도 모르는 사이면 뭐.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던데. 순애는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보퉁이를 가슴에 꼭 안으며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의 박인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호야. 순애는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데 분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치인들, 재벌가 사람들, 유명인들이 차례로 분향을 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격식에 맞게 예를 다했고 상주들도 그들을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만은 그 모든 격식과 예의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서서 멀리서나마 박인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사람들이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식사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금 한산해지자 순애는 다시 용기를 내어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상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퉁이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큰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순애가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나이든 무릎이 잘 일어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됩니다. 큰아들이 순애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인호한테 인사 좀 드리게 해주세요. 또 이름으로 부르시네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정말로 모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애는 고개를 떨구며 보퉁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러시는 거지? 가족들이 단호하게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오후 6시가 되자 장례식장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러 이동하거나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상주들도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영정사진과 국화꽃만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구석에 서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영정사진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순애는 보퉁이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악보의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곳곳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가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인호야.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영정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할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그 노래 불러줄게. 순애는 악보를 펼쳐놓고 한 손으로는 보퉁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화투만 한 크기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이 한 중년 여인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내 머리맡에서 불러주던 그 노래 말이야. 바로 그때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오래된 가요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까? 순애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거칠어졌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고요함 속에서 그 노랫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꽃 같은 색시가 살고나 있을까? 노래가 이어지자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옆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노래하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아닌가? 친척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가셨나 봐.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울어도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순애의 노래를 듣는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애틋한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큰아들도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내려던 순간 순애의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워라 그리워. 내 사랑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던 20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녀는 박인호 회장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이 노래. 손녀딸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이 딸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뭐라고? 아빠, 이 노래 할아버지가 항상 부르시던 노래예요. 손녀딸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한테 불러주시던 자장가예요.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애와 지은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큰아들이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옛날 노래를 부르실 리가. 아니에요. 지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노래라니까요. 저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지은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아버님이 그런 노래를? 순애는 노래를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 손녀딸의 눈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불러주던 소중한 노래라고 하셨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그만.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던 노래라고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노래, 제가 인호에게 불러준 노래입니다. 인호라고 또 하시네. 큰아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무슨 노래까지 부르시면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애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 속 할아버님이 어릴 때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둘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님을 언제부터 아셨다고? 1950년부터입니다. 순애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떠돌던 10살 아이를 제가 걷어서 키웠습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순애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큰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순애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의 진짜 어린 시절을 아시는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참 여린 아이였습니다. 밤마다 무서워서 울곤 했죠.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재워줬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누군가 따뜻하게 보살펴준 분이 있다고. 지은아, 큰아들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순애는 보퉁이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순애가 낡은 흑백 사진을 들어 보이자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어린 박인호로 보이는 소년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지금의 순애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아들이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희 아버지인가요? 그럼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95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호가 12살 되던 해였죠. 둘째 아들도 다가와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형, 이 아이 정말 아버지 같은데? 지은이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에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사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눈매와 미소는 분명히 박인호 회장의 어린 시절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 이런 것도 조작할 수 있다던데.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요즘 기술이 좋아서 사기꾼들이 이런 수법을 많이 쓴다던데. 할머니를 사기꾼 취급하지 마세요. 지은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릴 때 자신을 돌봐준 분이 있다고. 지은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 둘째 며느리가 딸을 달랬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순애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증명해 드릴게요. 순애는 다시 보퉁이를 뒤져 작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인호가 어릴 때 입던 옷 조각입니다. 제가 직접 깁고 기워가며 입혔던 그런 걸 누가 믿어요? 한 친척이 비웃었습니다. 헌 옷 조각이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이 다시 나섰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의 다른 이야기도 아세요? 할아버지만 알 수 있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호는 왼쪽 무릎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11살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였죠. 그리고 상처? 큰아들이 놀라며 중단했습니다. 왼쪽 무릎에? 네. 바늘로 3반을 꿰맸던 상처였어요. 지금도 작은 흉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인호 회장의 왼쪽 무릎에 작은 흉터가 있다는 것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둘째 아들이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업고 병원에 갔으니까요. 순애의 목소리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그때 인호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큰아들을 보며 순애는 더욱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인호는 어릴 때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전쟁 때 부모님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주며 달랬습니다. 악몽을. 지은이 입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잠꼬대 하실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깨어나시면 항상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고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요. 인호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조문객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노인이 순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동대문 시장 근처에서 사셨던 김순애 씨 아니세요? 순애가 놀라며 그 노인을 봤습니다. 당신은? 저는 박 회장님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이용재입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릴 때 인호와 함께 놀았던 친구였어요. 장례식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용재 노인은 박인호 회장의 오랜 친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용재 할아버지? 지은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이시죠? 그래, 지은아. 이용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를 향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인호가 정말 잘 살았더군요.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웅재야, 너도 이렇게 컸구나. 인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용재가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같이 돌봐주신 분이 계신다고. 그분 덕분에 자신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특히 사업이 힘들 때마다 그분이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리곤 하셨어요. 이용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채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친척이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을까요? 왜 장례식에서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좀 이상하긴 해. 진짜 소중한 사이였다면. 순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척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애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오랜 세월 그녀를 괴롭혀온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가 성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락을 끊으셨다는 뜻인가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인호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피했습니다. 왜요?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인호가 2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했었는데 순애의 회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인호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서 함께 살아요라고 하더군요.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순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애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인호야, 너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 됐구나. 나 같은 무식한 늙은이가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이웅재 노인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가 그렇게... 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호는 울면서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큰아들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계속 찾으려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갔어요. 순애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인호가 저를 찾지 못하도록 멀리 가서 숨어 살았어요. 어머, 둘째 며느리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호가 잘 되길 바랐거든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인호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무식하고 가난한 할머니가 아들 자랑하고 다니면 인호한테 누가 될까봐. 장례식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순애의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상해요.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사이였다면 아버님께서 끝까지 찾으셨을 텐데. 바로 그때 이웅재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호는 평생 순애 씨를 찾았어요. 네. 가족들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사업이 커질 때마다, 결혼할 때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인호는 늘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실까라고 했어요. 이웅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어요. 이웅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가 워낙 철저하게 숨으셔서 탐정까지.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요. 인호는 내 평생의 은인을 찾아서 보답하고 싶다고 늘 말했어요. 이웅재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년간은 더욱 간절하게 찾으셨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실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순애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호가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이웅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까칠하게 굴던 친척들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순애 씨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인호가 그렇게 찾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고 이제 아무도 순애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찾고 계셨다면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순애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계셨는데 왜 숨어 계셨냐고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장례식에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형, 너무해. 둘째 아들이 형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말 이상해. 아버지께서 평생 찾으셨다면서 왜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냐고. 그건 순애가 말하려 했지만 큰아들이 더 큰 소리로 막았습니다. 혹시 유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타나서 뭔가 요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빠. 지은이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큰아들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정말로 경비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순애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이의 자식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조문객들도 이 광경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순애는 온몸이 떨리며 보퉁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큰아들의 매서운 말에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이의 아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유산이라니.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숨어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나타나서 이런 연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연극이라니요. 제가 인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면서 사랑했다고요? 큰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실 때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순애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제가 왜 나타나지 못했는지 말해드릴게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순애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순애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서웠어요. 인호가 저 때문에 부끄러워할까봐 무서웠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순애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호가 재벌이 되고 유명해질 때마다 저는 더 작아졌어요. 무식하고 가난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키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호를 어떻게 볼까봐. 순애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신문에서 인호의 성공 기사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나타나서 인호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봐.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품어온 깊은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런 핑계로 아버지를 평생 외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외롭게 했다고요? 순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외롭게 했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뭐예요? 인호의 진짜 자식들인 당신들은 인호를 행복하게 해드렸나요?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아셨나요?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호는 평생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했어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따뜻함을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호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밤늦게 혼자 술을 마실 때, 당신들은 곁에 있었나요? 아니면 돈 이야기만 했나요? 그 말에 둘째 아들까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희를 비판하세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호가 진짜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었다고요. 바로 그때 이웅재 노인이 중간에 나섰습니다. 순애 씨 말이 맞습니다. 웅재 할아버지? 지은이 놀랐습니다. 이웅재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호는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외로워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년간은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자주 말했어요. 이웅재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둘째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어릴 때 순애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이웅재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순애 씨를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순애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인호가 그렇게 외로워했는데, 제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할머니, 지은이 순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큰아들이 막았습니다. 지은아, 속지 마. 큰아들이 딸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말을 뿌리치고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외로워하셨나요? 순애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인호는 마지막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기를 바랐어요. 아빠, 지은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가끔 저한테 지은아,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큰아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플 때도 병원비나 간병 얘기만 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무서워하실 때 손을 잡아드린 적은 언제인가요? 큰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순애가 보퉁이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순애가 꺼낸 것은 낡은 편지 몇 장이었습니다. 인호가 어른이 된 후에도 가끔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 편지를.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순애가 그중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1975년에 온 편지예요. 어머니, 사업이 잘 되어가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노래가 그리워집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980년 편지에는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어머니,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순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평생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큰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순애의 편지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그 글씨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글씨네요. 당연하죠. 순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호가 직접 써서 보낸 편지예요. 둘째 아들도 다가와서 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형, 이건 분명히 아버지 필체야. 그런데 이런 편지를 쓰셨다니. 지은이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그때 순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애에게 쏠렸습니다. 사실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네. 가족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한 달 전쯤 인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웅재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호가 마지막에 순애 씨를 꼭 찾고 싶다고 했어요.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호가 말하기를, 어머니,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장례식장이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순애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인호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왜 안 가셨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순애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실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인호가 부끄러워할까봐.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인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부끄럽다고 피했으면서 죽고 나서 후회하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지은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순애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인호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바로 그때 순애가 다시 보퉁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낡고 바랜 종이였습니다. 이것은.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호가 어릴 때 직접 그려서 저에게 준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그 종이를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한 아이가 어른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순애가 그림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큰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인호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모가 아니어도 저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줬어요. 지은이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걸 그리셨구나. 그 순간 순애는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건. 순애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인호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저에게 준 반지예요. 상자 안에는 작고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벌면 금반지로 바꿔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순애가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반지가 더 소중했어요. 순애가 그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평생 이 반지를 끼고 살았어요. 인호를 생각하면서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이 감동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의심했던 친척들까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순애가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순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정사진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인호야, 어머니가 늦었구나. 미안해. 그리고 순애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욱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까? 순애의 노래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꽃 같은 색시가 살고나 있을까? 노래가 계속되자 지은이 따라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멜로디를 울어도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네. 이번에는 이웅재 노인도 함께 불렀습니다. 어릴 때 인호와 함께 들었던 그 노래를 그리워라 그리워. 내 사랑아. 마침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며느리들도 모두 순애의 노래에 함께했습니다. 비록 가사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멜로디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정적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순애가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호야, 이제 편히 쉬어. 어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그 순간 큰아들이 순애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순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순애를 의심하고 모욕했던 그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애는 큰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인호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지키려고 한 마음 이해해요. 둘째 아들도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순애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호가 자랑스러워할 아들들이에요. 다만 앞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 보세요. 그때 지은이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순애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할머니라니,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어머니시니까 저희의 진짜 할머니시잖아요. 순애는 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인호가 외롭지 않았겠구나. 이웅재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순애 씨, 이제 인호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격식과 형식적인 예의는 사라지고 진정한 애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들도 순애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순애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호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순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연결식에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요? 순애가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랑하셨으니까 할머니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인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연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애가 단상에 올라서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호를 70년 넘게 사랑한 김순애입니다. 순애의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호는 10살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를 제가 걷어서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순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호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항상 밝게 웃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장례식장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인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외롭게 해서. 할머니, 지은이 작은 소리로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호야. 순애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단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합창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인호 회장을 위한 진정한 추도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순애는 영정사진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인호야, 이제 편히 가렴. 어머니가 널 평생 기억할게.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 순애는 가족들과 함께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무명의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박인호 회장의 어머니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묘지에서의 하관식이 끝난 후 큰아들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대신, 네,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인호 이야기도 해주고 지은이에게 할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도 들려주고. 당연하죠. 지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오세요. 저도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순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할머니가 인호에게 불러주던 노래들 가르쳐 줄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순애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순애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순애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꼭 오세요. 할머니 방도 준비해 놓을게요. 순애는 지은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인호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김순애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인호의 어머니이자 지은이의 할머니이자 새로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김순애 할머니와 박인호 회장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